안녕하세요. 화천 군민이 만드는 이야기 화천 아이 MC 조금옥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천 아이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데 그 한 달 동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네,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요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월동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저는 겨울이 반갑기도 해요. 겨울은 우리 하천의 계절이잖아요. 올 겨울은 또 얼마나 즐거운 하천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화천 아이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시민기자단 김우신 씨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먼저 지난 11월 화천 소식들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화천 뉴스 브리핑입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 소방관부터 떠오르시죠? 하지만 이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의용 소방대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붕어섬 유원지에서 화천군 의용 소방대 한마음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화천읍, 사내면, 상서면, 간동면, 하남면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모두 모여 평소 갈고 닦은 소방기술을 겨뤘습니다. 심폐소생술, 소방 호수 끌기 같이 위급 상황에 쓸 수 있는 기술은 물론 단체 줄넘기 등의 스포츠도 겨루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졌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추위를 날려버릴 만한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11월 14일 화천읍사무소 광장에서 2014 사랑의 김치향 김치 나누기 행사가 열린 건데요.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날 행사엔 사회기관단체장, 화천읍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자원봉사단체들까지 150여 명이 참가해 김장을 함께 했습니다. 정성 가득 담긴 김장김치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 280여 가구에 전달됐는데요. 정성 가득 담긴 김치로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5일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연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2008년 창단한 화천 소년 소녀 합창단과 2009년 창단한 화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기 공연이 11월 15일 화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클래식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된 자리였는데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이날 참석한 500여 명의 관객들 앞에서 지난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악기 연주와 합창곡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들의 노래와 연주 실력을 자랑한 같은 날, 화천체육관에선 또 다른 청소년들의 운동 실력을 뽐냈습니다. 화천 군수기 태권도 대회가 화천체육관에서 열린 건데요. 관내 10개교 학생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올해로 10회째 맞은 이번 대회는 화천 지역의 태권도 꿈나무 선수들의 기량에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기 좋은 화천을 홍보해
이주를 독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화천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군 부대의 협조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대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 자립도를 가진 화천군의 입장에선 교부세의 근간이 되는 인구수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체 인구보다 주둔 군인 수의 수가 더 많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재점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군수의 총괄하에 부서장과 읍면장이 부대장들과 만나 우리 군의 실전과 인구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11월부터 12월 2달간 주둔 군 간부 및 가족 전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화천의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해서 만나봤는데요. 시민기자단의 뉴스 브리핑, 다음 달에도 즐겁고 좋은 소식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김리연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기획 취재 코너인데요.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심층 취재를 해왔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고즈넉한 하천의 산속, 우리 전통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우리 한옥. 이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시민기자 김리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간동면에 위치한 화천 한옥학교에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볼까요? 간동면에 위치한 화천 한옥학교. 저도 이번이 첫 방문이었는데요. 들어서면서부터 아름다운 한옥의 풍경에 붕덩 빠져버렸습니다. 화천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우리 전통의 매력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한옥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학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화천한옥학교는 한식 목공 기능인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한식 목공 기능인 중에는 대목수가 있고 소목수가 있는데요. 네. 대목수는 한옥 집을 짓는 곳이고, 네. 그리고 소목수는 이제 창호라든지 가구라든지 소품들 만드는 일을 소목수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2004년 6월에 개교를 해서 지금 한 11년째 되고 있는데 졸업생들이 한 950여 명이 넘어가고 있죠. 그동안 1000명에 가까운 교육생을 배출해낸 화천 한옥학교. 한옥을 짓는 것부터 작은 소품을 만드는 것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옥을 짓는 대목과정 수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교육장 안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진지하게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학부열이 고3 수험생 못지 않죠? 교수님, 지금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요.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요? 지금 이 과정은 우리나라 집을 짓는 대목 과정인데요. 네. 그 과정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옥 중에서도 기아집을 짓는 그 뼈대를 깎는 시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흔히들 어른들이 그 집안의 가장을 대들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우리나라 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재 대들보를 깎고 있는 과정입니다. 무엇이든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죠. 제가 찾아간 날은 한옥의 기초 대들보를 깎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패질을 하는 학생들의 자세가 정말 진지하죠? 한옥의 전통을 잇기 위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인생에서 재미하고 의미가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일을 하다 보면 뭔가 그 둘 중에 하나 놓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재미하고 의미를 저는 다 찾은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한옥이에요.
이제 제가 내년쯤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한옥 기술이 좀 고급 기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배워서 가면은 거기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와,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네요. 부모님이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제 한옥 배운다고 하니까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한옥학교의 수업은 이론과 작은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천 한옥학교는 직접 진짜 한옥을 지어보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 수업 시간에 지어지는 한옥들은 의뢰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재료로 꼼꼼하게 지어진다고 하네요.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들보깎기에 도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더라고요. 교수님 저 할만한데요?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정말요? 네, 근데 대패가 이렇게 쉬워 보여도 네. 굉장히 위험해요. 아. 왜냐면 네. 바닥을 보시면 네. 날이 있어서 네. 돌아가면서 손이 닿으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패는 항상 네. 바닥에 이렇게 놓으시고 네. 손은 항상 네. 위에 올려놓고 아. 깎으셔야 위험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깎아보세요. 네. 항상 안전이 최우선. 이 부분만 잘 염두에 두면 저처럼 여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막상 대패를 잡고 깎아보니까 네. 생각보다 쉬울 것 같죠? 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집 짓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여기서는 네. 침홈만 하고 네. 현장에 가서 조립하는 과정이 따로 있거든요. 아. 지금 저 밑에 내려가면 네. 다 다른 기수가 네. 조립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 거기 가보시면 네.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 내려가서 한번 보시죠. 아, 이번에는 한옥이 지어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화천 한옥학교의 학생들은 이렇게 직접 한옥을 지어보며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우면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학교 건물도 대부분 학생들이 지었다고 해요. 선생님, 네. 지금 이것은 무엇을 하는 과정인가요? 지금 현재 이건 우리 동료들이 지금 목가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목가연이는 뭐냐 하면은 네. 현재 여기 개판 작업까지 마친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여기 흙이 올라가고 기아가 올라가서 이제 지지반을 맞춰주는 건 마찬가지고 또 하나 여기 박공에 대한 하나의 추녀 비슷하게 모양들을 지금 받쳐 내려오면서 하나의 지지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죠. 그걸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천 한옥학교 졸업생들이 지은 한옥. 앞으로 전국적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한옥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좀 길고도 좀 짧은 시간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잖아요. 그 길지만 않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공정하는 거에서부터 침묵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조립하는 것까지 하게 됐으니까 한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시간과 애정이 좀 많이 가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한옥에 애정이 조금 더 생기셨나요? 하천 한옥학교엔 직업훈련 과정인 대목반과 소목반 수업 외에도 평생교육과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말 등을 이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한옥의 매력을 살짝 느껴볼 수 있다고 하니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따뜻하고 포근한 우리 전통 한옥,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한옥이란 추억이다. 그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대목장이셔가지고 어려서 한옥에서 자랐거든요. 예, 그래서 저에게 한옥은 추억입니다. 한옥이란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집이고 그리고 집이기 전에 이제 하나의 목표? 그리움이다.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집을 짓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여태까지 고생한 마누라한테 이렇게 큰 집은 아니래도 작은 집 하나 지어주고 싶은 그리움.
우리 화천에 한옥학교가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잘 알았네요. 그렇죠. 한옥학교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체험 형식으로 살짝 배워볼 수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옥 짓는 사람들, 화천 한옥학교 소식 잘 봤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봐야죠. 시민기자단에서 특별한 분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문순 화천 군수를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화천 아이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한 최문순 군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1월 말 최문순 군수를 직접 만나기 위해 시민기자단이 하천군청을 찾았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하천 아이와 최문순 군수와의 솔직한 대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천 영상센터에서 시민기자단 교육을 받고 이번에 우리 군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군수님이 너무 멋지시고 훌륭하셔서 지금 가슴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당선되시고 지금 부임하신 지 한 150여일이 지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군정살림을 한번 돌아본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네. 벌써 제가 취임한 지 150일이 지났나요? 네. 저는 엊그저께 같은데. 참 빠르네요. 네, 너무 행복해서 그러시죠? 아니, 뭐 행복한 것보다도 제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왜 군수가 되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저도 시간 개념은 없었는데 150일 됐다고 그러셔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거의 150일 돼가네요. 그간에 제가 국민들한테 군수 출마하면서 약속했던 공약사항들 하나하나 이제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특히 금년에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가물었어요. 예전에 포기 없이. 그래서 가물어갖고 먹을 물도 없이 또 농작물이 말라 타 죽고 해서 사실상 그때는 그 가문대책하냐고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 조금 이렇게 낮으니까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산지 폐기하고 우유화 값이 없어서 산지에서 그냥 폐기시키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그 150일 동안이라도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많았었네요. 하지만은 그런 역경 다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지금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내년 계획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진행 중이거나 뭐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아주 제가 군수로 출마하면서 일성을 한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군수로 재임하면서 치적을 남기는 위한 사업은 안 하겠다. 그래서 첫째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이들 교육. 우리 화천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바르게 곱게 자신 있게 그렇게 키우는 것이 내일의 화천을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신념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민생.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좀 나누고 보듬어 드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 세 번째로 하고 싶은 해야 될 것이 지역 경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낫다. 어제보단 오늘은 좀 낫다. 그러니까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 계획 속에서 현재 하나하나씩 계획하고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 학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는 평생 학습관은 어떤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평생 학습이라는 거는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해서 집중해서 육성하고, 일단은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입니다. 우리 주민 다수가 농민이고 해서 그 농민들이 요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배움을 포기하는 아이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평소 철학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더 밀어주겠다, 행정에서 주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학생, 가정, 학교, 사회교육 이게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같이 근심하고 그 근심을 같이 나누겠다.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역할을 하겠다. 따라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금전관계 때문에 공부를 어렵게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겠다. 하도록 밀어주고 나눠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간혹 오해를 하셔갖고 교육을 왜 행정에서 갖고 그러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민기자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화천 군민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특히 우리 관내에는 그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엄마와 함께는 영어 교실이라든지 스마트리 교육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또 확대를 하고, 최근에 물론 이제 영어권이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원어민 영어 선생님도 저희가 모셔와갖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3살짜리 아이들부터 그 외국인과 스킨십도 넓히고, 또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게끔 해외 연수도 좀 많이 좀 보내고 함으로써 큰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산천어 축제, 화천 하면 지금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정말 산천어 축제 하면 화천 하면 산천어 축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하천 산천어 축제를 좀 더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근데 저는 우리 화천의 브랜드적 가치를 높이는데 산천어 축제가 크게 기한 건 어느 누구도 부인 안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산천어 축제가 예용적으로 큰 것도 좋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내실을 위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객이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광객으로 인하고 화천 사람들의 주머니가 좀 넉넉해져야 된다. 어제보다 오늘 이번 산천어 축제는 작년보다 금년 산천어 축제는 주머니가 넉넉해지는,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가 넉넉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게 저희 축제를 임하는 기본적 자세입니다. 해서 산이면 광동리, 상서면 사방거리, 봉우로 다목리, 이 지역에도 산천어 축제 효과가 갈 수 있게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 100몇 명도 좋지만 실질적 산천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다만 얼마씩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우리 군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아무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화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하고 행정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또 나누는 그 현장의 중심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될 때 비로소 주민들도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행정도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그거 무엇인가를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우리 직원들한테 책상에서 하는 행정보다 현장에 나가는 행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도 또 누구는 어떤 것보다도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믿고 서로 믿고 나눌 때 비로소 참된 군정이 될 수 있고 서로 화합하는 행정이 될 수 있을 때 행정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고 주민들의 힘듦도 또 소득도 더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불만보다는 서로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주고 나눌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의 화합이 이룰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정말 기본 말씀처럼 오늘보다는 나은 멋진 미래를 위한 정말 하천군의 정말 행복한 삶이 보여서 정말 기분이 오늘 좋습니다. 정말 기쁘게 맞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수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천군민 여러분, 이제 가보년도 이제 한 40일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알차게 금년 마무리하시고 그 희망 있는 2015년도를 우리 함께 맞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함께 근심하고 함께 나누면 아무리 힘든 것도 과히 힘들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새로운 2015년도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순 군수는 현장 중심형 스킨십 행정을 펼쳐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정말 정감 있는 군수님이 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임 150일을 맞은 최문순 군수 인터뷰 잘 들었고요. 앞으로 200일, 300일의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천 아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0년부터 회전 교차로를 도입하였고 현재 전국 363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에도 3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회전 교차로의 통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이미 차로에 들어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이 우선입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에는 방향 지시 등을 켜 다른 차량의 진출을 알려야 합니다. 셋째, 회전 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상 3가지 방법을 준수하셔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은 우리 화천의 많은 회전교차로 통행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안전 캠페인은 계속되니까요. 매달 한 가지씩 잘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보죠. 이번엔 영화 이야기 만나볼 차례죠. 이영욱 씨. 네, 오늘의 영화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입니다. 영화 해설사들의 입담을 더해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는 영화수다.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수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일한 남자 게스트 박원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주제가 나의 사랑 나의 신부죠. 1990년도에 개봉을 한 그 이명세 감독의 작품입니다. 최근에 한 2달 전이었죠. 10월에 개봉한 똑같은 제목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선택한 게 25년 전에 이명세 감독의 작품이 왜 다시 오늘 회자가 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자, 선생님들 어떻게 이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장면이 특히 재밌으셨나요? 그 최진실이 그 집들이 준비를 함에 있어서 슈퍼에서 조그만 구멍가게에 갔는데 그 집 주인, 아니 가게 주인이 썸씽 스페셜 패스포드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저희 그 갑자기 그거 보면서 옛날에 제가 술 많이 마시고 다닐 때 그때 생각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혼자 속으로 패스지 이렇게 했는데 그 최진실은 에이 무슨 소주나 몇 병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박중훈이 친구들을 데리고 거기를 쭉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최진실이 돌변해가지고 소주를 아줌마가 주시니까 아 아줌마 소주 언제 달라 그랬어요. 썸씬 5병 주세요. 딱 그래서 그거 좀 기억에 남고요. 또 이제 박중훈의 허세인데요. 박중훈은 그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집들이를 하라 그러니까는 좀 부인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쩔쩔매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는 다방 한켠에 가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쩔쩔매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쭉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쭉 들어오니까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뭐 무슨 음식 뭐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막 딱 얘기하더니 전화 뚝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맞아, 우리 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저런 허세가 맞아 있어. 그런 거. 아, 그렇군요. 그게 네. 또 허세였군요. 그렇게 생각을 못했네요. 사실 이명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욕망 이런 걸 영화에 녹여내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이거 제 선입관일 수도 있는데 왜 여성들은 항상 밥을 먹으면서 화를 내잖아요. 왜 밥을 먹으면서 화를 내죠? 근데 밥을 먹으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쌓였던 화를 밥을 먹으면서 푸는 것 같던데. 아, 잘못 알고 이거 계신 거 질문이 아니에요? 잘못됐군요. 이 노총각한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혼할 만한 건가요?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데 사랑이 없는 결혼입니다. 그렇죠. 사랑 없는 결혼은 X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누군가한테 충분히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저는 결혼하고요. 처음에 저는 결혼 좀 늦게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람이 둘이서 만나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도 생기고 그러는 게 우리 삶의 이거를 완성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하여튼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결혼을 잘한 건지 안 했어야 되는 박중훈하고 건지. 같은 대답을 내놓으셨네요. 네. 박중훈도 영화의 시작에서는 나는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없다. 뭔가 자신이 이야기할 것 같이 시작을 해놓고서 끝에 가서는 그러나 어린아이 아이도 다 낳고 포공을 향해 쏜 화살이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 여전히 자신도 친구의 사랑이 마음속에 뭔지를 모른다고 찾아오고 결론을 있습니다. 내잖아요. 먼 후일이면 알게 될런지. 네, 오늘 영화수다 두 번째 이야기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말씀 나눠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사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해서 최근에 개봉한 조정석 신민아 주연의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개봉한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두 영화를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영화 이야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화천의 설화를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볼 차례입니다. 황덕근 씨가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아름다운 북한강 풍경 속에 자리 잡은 미륵바의 전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아름다운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화천읍 대리마을 어귀, 이곳에는 신기한 모양의 바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바위는 미륵바위라 불려지고 있답니다. 조선 말엽 장아무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장선비는 가끔 미륵바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극진한 정성을 올리곤 했는데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 과거 시험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시간이 흘러 과거를 보려고 한양으로 향하던 장선비는 미륵바위 앞에서 개나리 보찜을 맨 초립동이 난데없이 나타나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비님, 저도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길동무가 되어주시렵니까? 뭐 그렇게 하시오. 며칠 걸려 한양으로 향하는 먼 길에 노잣돈이 없어 고심하던 장선비는 초립동이 삼배 세피를 노자로 베풀어 편안히 한양까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에 당도하자마자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비님, 무사히 한양에 도착도 했으니 음식이나 배불리 먹지 않겠습니까? 하하, 그러세. 시험 날짜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 오늘은 실컷 먹어봅시다. 그런데 주막에서 배불리 먹고 쉬고 있던 중 초립동은 온다 간다 말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잣돈이 없었던 장선비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걸 어쩐다. 초립동이 음식값을 같이 내줘야 하는데. 음식값을 갚기 위해 장선비는 과거날까지 넘겨가며 머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졌던 초립동이 장선비 앞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으나 심성이 착한 장선비는 화를 억누르며 이보시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란 말이오? 초립동은 그간의 연유를 묻자 죄스러운 기색도 없이 장안에 김아무개란 대감의 무남동료가 앓고 있으니 이 환약을 가져가 먹이면 즉시 회복할 것입니다. 김대감이 딸이 일어나거든 길이 멀어 과거 시험의 기한을 맞추지 못해 시험을 못 보았다 하세요. 장선비는 어리둥절 김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김대감의 딸이 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환약을 먹이면 된다고 했지? 장선비는 의원으로 자칭하고 김대감 딸에게 환약을 먹였습니다. 환약을 먹은 김대감의 딸은 거짓말처럼 하루 만에 병석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명의가 맞는 것 같소이다. 정이 있다면 한 가지를 들어줄 터이니 말해보시게나. 사실 저는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입니다.
하지만 이번 과거에 길이 멀어 당도하지 못하여 시험을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상심말개나. 저번 과거에 장원이 없어 사후로 다시 시험이 있을 터이니 그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며 책을 보게나. 김대감은 딸의 생명의 은인인 장선비에게 사흘 동안 후 한태접을 하며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흘 후 장선비는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장선비는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양구 현감으로 제수를 받은 장선비는 출입동과 같이 화천으로 금이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륵바위 앞에 이르러 장선비는 초립동에게 이게 다 자네 덕분이네. 고맙네. 그러나 초립동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웃는 얼굴과 함께 바람결같이 사라졌습니다. 장선비는 그제서야 미륵바위가 자신을 돕기 위해 초립동을 보내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선비는 자신을 도운 초립동을 생각하며 더더욱 극진히 미륵바위의 정성을 들였다 전해집니다. 무심코 지나다니던 미륵바위에 이렇게 재미있는 전설이 숨어있는 줄 몰랐네요. 저도 정성 좀 들이면 장선비처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옆에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샌드 아티스트 남종호 씨의 작품과 황덕근 씨의 목소리로 화천 미륵바위 전설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12월 우리 지역 소식 유용한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변변한 영화 관람 시설이 없어 불편했던 화천군에 개봉 영화관이 조성됩니다. 서화산 다목적 광장 2층에 125석 규모로 조성된 산천어 영화관은 12월 20일 개관식 당일에는 선착순 무료 상영도 한다고 합니다. 저물어가는 해를 아쉬워하고 오는 해를 반기는 제야의 종 타종식과 2015년 해맞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야의 종 타종식은 2014년 12월 31일 24시 평화의 댐에서 진행되며 2015년 해맞이 행사는 2015년 1월 1일 서화산 정상에서 오전 7시에 진행됩니다. 화천 군민이 만드는 마을신문 화천N 창간준비호가 12월 17일 발간됩니다. 화천 생태 영상센터 교육생으로 이루어진 시민 기자단과 군민들의 기고로 만들어진 화천N은 군민들이 사는 이야기,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담아내 매달 1회씩 발간된다고 합니다. 12월에도 우리 지역에 다양한 행사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특히 저는 우리 지역의 큰 축제인 산천어 축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올해도 준비를 잘해서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용한 데다 즐거운 소식까지 가득한 화천아이. 아쉽게도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우셨죠? 네. 떨리기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참 뿌듯했고 더욱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다음 달에 또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달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천 국민이 만드는 이야기, 화천아이.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